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시즌2 11회 퀀트 매트릭스 일주일의 기적. 본 방송은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추출된 종목으로 딱 일주일 동안 보유 수익률을 확인하여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 트레이딩의 우수성을 알려드리려고 기획된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슈어넷, 밥TV, 헤럴드TV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 및 슈어넷, 밥TV, 헤럴드TV에서 유로 가입 및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캡틴 컨트님. 네. 예, 제가 오프닝만 지금 3번 녹음을 했는데, 네. 원래 오늘 저희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알렉스 팀장님이 워낙 바빠가지고, 예, 오늘은 제가 진행 겸,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촐하네요. 예, 조촐합니다. 오늘은 참관인도 다 배제를 했고, 예, 이제 뭐, 우리 캡틴 컨트님이랑, 저랑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촐하긴 하네요. 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게 밤을 뜬으로 보낸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뭐 고민이 좀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퀀트 이놈이 말입니다. 네. 좀 더 수익률을 잘 나오게 수 있도록 좀 고민에 걱정하고 아마 지금 약간 개선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준비를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캡틴 컨트님, 청취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실 이제 증권사 연합 지난주에 연합해가지고 했는데 어벤져스 팀이 사실 이제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순서 퀀트 매트릭스 시황 및 다음 주 주식 비중 전반적으로 시황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지금 조금씩 얘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참 영양가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오늘 삼성전자만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출렁출렁, 삼성전자만 더 건드리면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은 모든 지수를 지금 현재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어차피 뭐 선물이나 파생하는 분들은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주식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장인 것 같고, 뭐 사실 뭐 지금 거래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역시는 이제 삼성 쪽에 대한 이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그렇죠. 승계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삼성테크인이랑 한화 쪽이랑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삼성테크인은 이제 한화 쪽으로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는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2만 주였나요? 이게 몇 년 만에, 17년 만인가? 뭐 몇 년 만에 가장 큰 금액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한 7%, 오늘 제가 종가 아까 전에 장중에 한 8%까지 찍는 것 같았는데 8% 좀 넘었죠. 지금 5%인가 7%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뭐 0.06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퍼센트 상승을 하고 1.25포인트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영향가가 없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어떻게?
보시는 게. 비중은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랑 같이 한 70% 정도. 예. 예. 거의 한 70%는 항상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70% 항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좀 더 공격적이면 8, 90까지 가는데 지금은 영 영향가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70% 비중을 가지면 딱 맞지 않을까. 네, 저는 지난주에도 거래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뚫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위쪽, 뭐, 추세대대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뭐, 열려있는 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61선은 이렇게 뚫을지, 사실 이건 뚫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종가상으로 거의 61선에 맞춰서 네. 이제 끝내는 거고, 삼성전자만 아니었으면 아까 앞서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오히려 하락한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영향가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갭을 거의 오늘 한번 메우고 간 거잖아요. 어제 이제 그 시가 부분까지 얼추 이제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간 부분들인데 선물도 뭐 그렇게 사실 영향가가 없지 않나. 근데 추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를 빼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승 추세대 안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랑 종목들의 수익률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거래소는 재미없는 시장일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의 슬림화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사실 종목 선정이 쉽지가 않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고민하시는 분들,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도 좀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시황이랑 다음 주 주식 비중은 이제 이렇게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우리 증권사, 그리고 청취자, 그리고 퀀트, 이렇게 이제 맞붙는 3자 대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퀀트 매트릭스 성과 소개인데, 자, 먼저 성과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번 주에는 퀀트 매트릭스 성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성과는 지금 한라홀딩스가 종목 선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살아남았는데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델에서는 마이너스 1.3%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서는 수익 극대화 모델이 이게 생애 처음인 것 같은데, 얘 생애 처음인 것 같은데 포트 손절이 났습니다. 코스피 VIP, 네, 코스피 200. 200 이거는 진짜 네. 여기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포트 손절이 나가지고 포트 손절 마이너스 2.8% 손절이 났고, 위험 최소화 모델 성과는 그다음 포트 손절이 거의 이게 뜰 것 같아요. 마이너스 1.9%나 마이너스 1.8%나 거진 또 있고요. 그래서 1.8% 정도 손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 휴먼 터치, 그다음에 알렉스팀의 휴먼 터치 이후 코스닥이 오히려 살아나는 모습인데, 코스닥 VIP 포트폴리오 성과는 수익 극대화 모델이 플러스 1.6%.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네.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델이 플러스 2.3% 수익이 났습니다. 예, 일단은 확실히 우리 알렉스 팀장님이 한 2주간 밀고 있는 인터스텔라를 오늘 안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예. 아무튼 휴먼 터치가 들어간 이후로 확실히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퀀트 매트릭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수급 부분들을 좀 잡아내고, 거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같이 선별을 하면서, 사실 코스닥이 거의 한 3주 정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휴먼 터치가 들어간 이후부터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조금 놀라운 거는 코스피 200. 이게 사실 우리 서두 바로 앞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아니면은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최근 수익률이 워낙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의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코스피 200보다 코스피 VIP가
손실률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게 그 극대화 모델이 조금 더 손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이게 아무래도 대현이랑 한라홀딩스 이 두 개의 역할인 것 같은데 한라홀딩스는 밑에서 좀 반등을 하다가 아마 다시 좀 밀린 것 같고 그 대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이야기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IT랑 의류가 이제 가장 뭐 수혜를 입는다라는 게 이제 과거 연말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률도 좋았었는데 사실 의류주 같은 경우가 올해 워낙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차익 실현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피 200 이거 포트폴리오를 봐도 거의 지금 40% 50%대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VIP 같은 경우가 수익 극대화 같은 게 54% 그리고 위험 최소화가 한 44%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수익 극대화가 44% 위험 최소화가 34%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수익률만 해도 올 지금 뭐 거래소 연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제자리 수준에서 밀려 내려와 있는 건데 사실 올해 시초가보다는 이거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물론 이제 일주일의 기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좀 가치를 하셔야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알렉스 팀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이게 조금 저희도 약간의 시스템을 좀 손보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감성적인 면 어떻게 집어넣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한번 이제 공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퀀텀 매트릭스 성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수익률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증권사가 여태껏 이제 승패가 퀀트가 4승, 청치다가 3승, 그리고 증권사가 1승이어서, 사실 이제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증권사 이제 연합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았는데, 확실히 수익률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인정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수익률이 좀 좋은데, 사실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운도 실력이지만, 일단 제일약품이 10%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S가 사실 조금 약간 운 아닌 운. 왜냐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SDS가 좀 하락이 좀 커서, 삼성 SDS가 지금 오늘장에 좀 하락이 컸거든요. 의외로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서 이게 이제 오늘 7.92%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11.10%로 수익률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가 1.8%. 근데 이제 삼성 SDS가 이게 운이었다. 어제 이걸로 해서 운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삼성 LNS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13.24%까지 갔었고 종가가 9.82%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S랑 삼성 LNS 거의 똔똔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여기 이제 증권사 포트폴리오에 어제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9%로 찍혔는데 오늘 만약에 반등을 했으면은 오늘까지 했었어도 삼성 SDS는 밀리고 삼성 LNS는 올랐기 때문에 거의 똔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추럴 엔드텍이 2.71%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3.18% 성과가 났습니다. 어벤져스 팀 그래도
체면 치르는, 체면 치르는 충분히 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 4번 도전을 하신다는 우리 이제, 매니저 출신의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솔브레인이 3.41%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가 5.58%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SFA가 3.38%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가 1.80%. 그러니까, 지금 네 종목이 모두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포트폴리오 그 관리를 잘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소리바다로 아마 이제 위에 네 종목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갖춰놓고 소리바다로 이제 좀 아웃퍼폼을 하려고 아마 전략을 좀 짜신 것 같은데, 소리바다가 아쉽게 워낙 이제 뭐 변동성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1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2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증권사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률을 보면은 4대, 그러니까 퀀트, 청치다, 증권사가 4대 3대 2 요렇게 승률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벤져스 팀이 확실히 좀 힘을 냈네요. 네, 힘을 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벤져스로 싸우면 사실 반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 증권사에서만 이제 추천이 나가는데요. 일단은 뭐 퀀트 매트리스 먼저 종목들을 들었나요? 아니면 증권사나 청취자 먼저 들었나요? 예, 증권사 먼저 들었네요. 네네. 예. 왜냐면 퀀트 매트리스가 주인공이니까. 자, 증권사 추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근데 이게 W 증권사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알렉스 팀장님이 좋아한다라는 증권사인데 W 증권사인데 지금 사명이 좀 있으면 바뀌겠죠. 왜냐면 농협 인수가 됐기 때문에. 예, 아무튼 자 W 증권사 추천 포트폴리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진짜 이거 그리고 제가 오늘 쭉 봤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신규로 추천한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시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시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시가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오늘 시가가 6%에서 붙었는데 고가가 8.33%고 그래도 종가가 저기 5.25%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를 찍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를 물론 이제 얘네라고 하면 되죠. 이 증권사가 이 추천 종목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뭐 흐름을 보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날 이제 모든 회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 끝내놓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좀 놀랍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코스온,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증권, 네 번째가 오로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GKL이라는 종목을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추천이 나온 종목인데요. 일단은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중국 환야그룹이랑 깡띠그룹 이쪽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죽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한 게 이제 증권주인데 사실 어제 이제 증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건 세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뭐 변동폭을 위아래로 뭐 30%씩 준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혜택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좀 조정을 받았고 삼성증권도 오늘 뭐 한 3.96%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는 메리츠증권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 캐릭터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로라 제가 지금 쳐봤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 근데 오늘 리포트 발이었는지 뭐였는지
유아 친구들이 사실 인기가 좀 많은 부분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9.39%가 상승을 했네요. 우와, 네. 나이스. 예, 나이스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GKL입니다. GKL 사실 뭐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GKL을 좀 추천을 한 것 같고 뭐 이거는 중국인 VIP 방문객 뭐 증가 그다음에 뭐 연말이니까 배당 관련해가지고 아마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W증권사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삼성전자, 코스온, 그리고 삼성증권, 오로라, 그리고 GKL 이렇게 5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취자 도전 종목인데 이 청취자의 삼성을 만들어준 우리 그 펀드 매니저님의 그 시대가 가고 보험 영업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영업인이라고 이제 좀 올려주셨는데,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가 IHQ, 세 번째가 CJCGV, 네 번째가 갤럭시아 컴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유안타 증권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엔터 관련주가 두 종목 정도 들어가 있네요. IHQ랑 그 CJCGV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터주 쪽에 이제 트렌드가 중국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얼마 전에 SM 같은 이틀 전이죠. SM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뭐 투자 유치 소식, 그러니까 장 전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엔 하락 마감을 하고 하락 마감이 아니라 4%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뭐 게임 쪽도 뭐 텐센트에서 지분 유치를 한다. 이 앞전에 뭐 CJ, E&M 쪽으로 지분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쪽 자본들이 국내 이제 컨텐츠 쪽에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알렉스 팀장님이 인터스텔라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분도 요즘에 극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 같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있으면 방학이죠. 그렇죠. 네, 방학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까지 좀 같이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이게 창투사인데 끼가 있기는 있는 종목인데 언제 움직일지 잘 몰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코멘트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가 요거가 예전에 어떤 게임이 하나 런칭됐을 때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그렇게 눈여겨보는 종목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보험 영업인께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갤럭시아 컴즈는 좀 그렇다라고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안타 증권 정도를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유안타 증권 사실 과거에 이제 동양증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만의 유안타 그룹으로 이제 넘어간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중 FTA, 그 다음에 중국 후광통 이슈로 인해서 한 2,500원대 주가가 5,000원이 넘었었으니까 한 2배 정도 났다가 지금 한 4,000원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뭐 그 지분도 들어왔고 투자도 됐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뭐 중국 모멘텀을 보고선 뭐 투자를 하신 건지 종목을 올려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FTA, 후광통, 그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중국발 모멘텀이 아닌 이상은 뭐 주가가 쉽게 뭐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냐. 그리고 증권주 최근이 아니라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유안타 증권도 뭐 그런 흐름들이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볼만한 종목은 IHQ랑 CJ, CGV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 도전 종목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IHQ, CJ, CGV, 갤럭시아 컴즈, 그리고 유안타 증권, 여기까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방송은 메이저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카페이.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퀀트 매트릭스의 추천 종목이죠. 자, 퀀트 매트릭스 추천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VIP 추천 포트폴리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청취자 도전 종목의 군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똑같이 증권주도 증권이 하나가 포함되는데, 퀀트도 증권주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한국공학, 한미사이언스, 삼성화재, 다우기술 5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공학이 50%,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가 20%,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다우기술이 각각 10%씩입니다. 그다음 위험 최소화 모델에서는 삼성화재가 45%, 그다음에 다우기술이 20%,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15%. 그래서 한국공학,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VIP 추천 포트폴리오도 껴있는 게 미래에셋증권이 같이 되어 있고요. 삼성화재 같이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이마트, 현대엘리베이터 이가 총 5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50%,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20%, 쌍용차, 삼성화재, 이마트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델에서는 삼성화재가 45%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20%, 미래에셋증권이 15%, 쌍용차, 현대엘리베이터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것도 이제 휴먼터치.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휴먼터치가 들어간 종목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 일단은 삼천당제약, 그리고 두 번째가 게임빌, 세 번째가 사파이어테크, 네 번째가 덕산하이메탈, 다섯 번째가 다음 카카오입니다. 비중은 일단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갔고요. 전반적으로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VIP부터 보면은 증권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슈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메리츠 종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종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호재가 하나 있었죠. 옛날에 7년 전에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그게 드디어 7년 만에 플러스로 돌았다고. 그게 정말 수많은 그 펀드 참여자들을 울렸던 그 인사이트 펀드였는데, 디스커버리로 빵 떴다가 이 인사이트로 망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7년 동안 역시 펀드는 꾸준하게 부으면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공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차트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위쪽에 있지 않나. 이게 최근에 한 3만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한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한 이틀 정도 위아래 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뽑으면은 충분히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에 좀 비중을 많이 실은 것 같아요. 네. 삼성화재에 비중을 좀 많이 실은 것 같은데, 삼성화재 요즘에 삼성그룹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두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그룹 지배 구조 이슈 꾸준히 이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배당 이슈도 같이 있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기술력은 상당히 이제 다우 기술이랑 다우 데이터 이쪽 같이 이제 보는 종목들인데, 바닥권에서 좀 탈출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삼성화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중에서는 사실 쌍용차 이게 이제 그 차 라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젠가 그제인가 그제인가 이제 이름을 하나 지었잖아요. 그 새로운 SUV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한 7,000원대에서 거의 9,000원대까지 왔었는데 오늘 이제 쉽게 일단은 뭐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내일 정도 양봉으로 돌리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는 여기 좀 같이 있는 거고. 이마트, 최근에 제가 뭐 쇼핑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소매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BGF 리테일이 상당히 제일 대장인 것 같더라고요. BGF 리테일이 거의 신고가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이제 동생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할 때 자사주를 받아서 거의 더블을 내고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주식은 역시 자사주를 받는 게 최고구나. 네. 이걸 느꼈는데 아무튼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앞전에 내수 소비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뭐 영업 규제.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영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뭐 안 받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국내 그 점유율 1위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알렉스 팀장님 있었으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갖다가 엄청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전에 요 자매 방송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 그랬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넣지를 못했었는데 그 후로 급등을 한번 해가지고 아마 했었죠. 그때 지분권 싸움이었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추세는 사실 깨지지 않고 이게 한 35,000원대에서 지금 한 6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근 한 달 정도에 뭐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약간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도 우리 코스피 200은 거의 실망시키지 않는 항상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 엘리베이터를 잡은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이게 50%가 배팅이 들어갔군요. 배팅이 완벽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3,000당 제약인데 사실 3,000당 제약 조금 아쉽긴 해요. 어제 들어갔으면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자회사 그 DHP 코리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3,000당 제약이 상한가가 들어가고 DHP 코리아는 상한가가 못 들어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장중에 보니까 3%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3.9%인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 사실 이제 컴투스가 이 앞전 상반기 올해 한 해를 뭐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반기에는 게임빌이 좀 괜찮다라는 이슈들이 좀 많이 불면서 10만원대에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지금 박스 돌파하고 나서 박스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크 어벤져스 2인데 컴투스에서 주가를 상승을 했던 게 그 서머너즈 워가 일 매출이 한 7억 정도가 났는데 게임빌 예상하고 있는 건 2억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상으로는 좀 작지만 일단은 지금 출시한 지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무난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파이어 테크는 제가 잘 안 보는 주식인데 이거 완전 바닥주네요. 지금 한 14,700원에서 바닥을 한 달 반 정도 기고 있는데 한 번만 튀어주면은 이거는 뭐 한 10%에서 상한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덕산아이 메달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던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역시나 뭐 IT 쪽 뭐 이쪽이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바닥에서 뭐 패턴 만들고 돌아 나오는 흐름이어서 13,000원만 돌파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거의 연일 순매수 1위에 찍혔는데 연일은 아니고 한 이틀 전에 15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 이제 1위를 찍었는데 지금 14만 3,800원 오늘 한 2.4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음 카카오는 한 4분기까지는 충분히 좀 보유를 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합병하고 나서 일회성 비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제 시너지를 뭐 발휘를 했다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4분기 때는 그런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게요. 그래도 한 30분 이상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30분 이상 우리 엔지니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30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시황도 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난주 성과, 그리고 이번 주 각 우리 플레이어들, 퀀텀 매트릭스, 증권사, 그리고 청취자까지 추천 종목들을 쫙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소감 한마디. 네, 숨가쁘게 달려왔고, 아주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예. 아니, 사회를 보셔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회를 많이 보면 목이 아픕니다. 예, 목만 안 아프면 되는데, 사회를 보면은 목이 아파서, 예, 아무튼, 우리 알렉스 팀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긴 뭐,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죠.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예, 목이 너무 아파갖고,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